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는 금리 인하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에는 유가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메시지로 국내 증시의 양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달러 지수와 국채 금리의 하락이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휴장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가가 2035년에는 경차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핵심 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보급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세대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비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에 맞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대표입니다. 자,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강보합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둔 것 치고는 시장이 또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연휴도 좋지만 연휴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또 바뀌어 갈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우리가 또 대면해 가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볼지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변동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파란 불빛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긴 연휴를 앞두고 국내 양시장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기분 좋게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을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오늘 주식광장 통해서 연휴가 지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지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는 또 한 번 좋은 입김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유가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1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의 압박으로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강한 이제 기조를 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자국민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유가 하락을 또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연준에다가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 압박을 넣었다라는 소식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추세를 좀 바꾸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역시 미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견조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증시가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아마 일단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좀 커플링되는 현상들 같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럼 나와주지 뉴욕 않을까. 증시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또 크게 들어오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본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만 해도 S&P 500 지수가 장중에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1월까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이제는 고개를 진짜 들어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에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한번 동반으로 상승해서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긴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파란불 켜는 것보다는 빨간불을 켜는 게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마음에 더 좋은 현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럼 쉬는 동안에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긴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일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 내내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네. 이제 좀 관망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국내 정치 이슈들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조금 더 정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 뉴스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 재료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휴고 연휴 아니고 그 사이에 뭐 어떤 재료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 없이 다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들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장을 하긴 하지만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슈들은 나올 것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열릴 금요일 장을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변수들까지도 다 품고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꼽아오신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일지 세 번째 이슈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올해 들어서 한 달 내내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 섹터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LG전자의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 확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죠. 로봇 안에서도 사실 하위 섹터가 나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종목을 조금 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들어서 주도 섹터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수급도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보급을 확산시키려면은 단가를 좀 낮추고 핵심 부품이 계속해서 이제 뭐 빠르게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로봇의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그 안에서도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뭐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그 하위단에 있는 밴드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밀착 취재를 해왔거든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 방법은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 문을 열면서 정말 튀어오른 섹터를 꼽으라면 로봇 당연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죠. 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당연히 또 중요해지겠죠. 이 부품을 개발해내고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줄 수 있을까? 대표님께서 고민하시면서 한 종목을 엄선해서 가져오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로봇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도 만나보면서 오늘의 포착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정보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시려면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되는 라이브 방송 링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 푸른 얘기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도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태까지 방송에서 공개해왔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공개되는 단기 공략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놓치셨을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되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1일에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진입한 다음부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38%나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1일이면 이번 주 화요일이죠. 거래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나 크게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이 혼자서는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이 있었죠. 1월 17일 방송에서 제주반도체 그리고 캠트로닉스 두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죠. 거래일이 크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으면서도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7% 올랐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내가 혼자서는 찾지 못해서 두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 대표님은 이런 종목들 기가 막히게 선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앞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꼭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만나봤었던 이런 상승률이 엄청 큰 종목들 도대체 하루 대표님은 어떻게 접근을 했길래 선별을 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표님을 통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재 보유 중이면서 상승률이 워낙 월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략이 어떻게 아직까지 유효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이 나와줄 법했던 자리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견조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주도 섹터, 주도주들을 공략을 하는 전략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공략하고 있던 종목들도 대부분 시장에서 계속해서 재료가 등장하고 있는 주도주들 그리고 주도 테마 그 안에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주도주, 대장주들 위주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 올렸던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이 됐던 이 스페타시스라는 종목 오늘 가장 또 주목 받았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1월 21일에 함께 하던 이제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과 공략을 했고 오늘 또 강한 상승, 갭 상승을 하면서 38% 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1일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공유를 드렸어요. 불수급 포착이 된 종목이니 함께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몇 거래일 되지 않았죠. 몇 거래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갭을 또 21% 가량 띄워주면서 오늘 장중 내내 고점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 상승률을 보였고 그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했기 때문에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한 38% 가량의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들어 올려준 자리고 개별적인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 정도는 다시 이제 튀어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도 역시 1월 17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하는 자리다. 이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요때 이제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거래일 방송을 보고 다음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당일에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2거래일 정도 한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나서 3거래일째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금도 역시나 이 13,000원대를 지켜주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움직여주면서 그 다음 정고점 근처까지는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반도체라든지 스페타시스 진입한 지 몇 거래일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충분히 이렇게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종목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제주반도체처럼 이런 종목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고 장중에 나도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도 역시 팍스통신망 안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다음 거래일, 이제 연휴 지나고 다음 거래일부터 저와 함께 이런 연승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만 공개를 해주셨던 공략주들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에 접근을 했겠죠. 그렇다면 거래일이 일주일도 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35%를 넘긴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됐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셨을 때 보유 종목이 이렇게나 크게 올라가는 거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혹시 그렇다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나는 도저히 저런 숫자는
꿈에도 못 꾸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루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다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새로운 종목들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루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물론 중요하죠. 이 방송 안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안에서 공략을 할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요. 정확한 전략까지 받아가시려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대표는 어떻게 저렇게 종목을 잘 찾아낼까 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바로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가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는 불수급 포착기인데요. 말처럼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정확하게 판별해 주는 게 불수급 포착기입니다. 이 불수급 포착기와 하루 대표님이 함께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거를 수익률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했을 때 이 종목들 얼마나 크게 올라갈까 계속해서 궁금해지시겠죠.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이렇게 30% 훌쩍 넘는 종목들 당연히 불수급 포착기가 선별을 해낸 종목이었고요.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이지만 36%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불수급 포착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뭔지부터 대표님과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 수급을 또 정확하게 판별을 해내는 거다 보니까 혹시 수급이 지금 시장에 없다 그랬는데 얘가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돈이 쏠리는 곳은 한정적으로 있기 마련일까요? 있기 마련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불수급 포착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5거래일 동안에 이스트페타시스,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을 30% 넘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분이 어디 또 계실까 싶은데요. 그쵸? 그게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불수급 포착기가 조금 도와줬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공략하자고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슈팅이 나올 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수급 포착기라고 하면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포착해낸다라고 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검색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눌림목은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매수 타점이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정 구간에도 잘 버텨주는 종목, 그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 오늘 강한 갭 상승 띄워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21일에 포착이 됐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또 알람을 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부터의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포착이 됐던 시점은 요 시점이었을 거예요. 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 이 종목이 사실 개별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멎어들면서 저점을 만들고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과정에서 악재가 소멸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이런 갭 상승, 이제 호재성으로 갭 상승을 해준 흐름이 나온 건데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갭을 이미 다 메꾼 상황에서 이전 정고점을 두드리는 흔적들을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 이전에 만든 요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다 돌파하는 캔들이 요 캔들이었고요. 요 캔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스페타시스를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그 다음 거래일에 한 4% 내지 5%가량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도 위쪽에서 잘 버텨주더니
그리고 나서 악재 소멸과 함께 오늘 21%가량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종목이 지금 60분봉 상에서는 어떤 흐름인지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수급 포착기가 수급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일정 구간 버텨주면서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됐던 구간들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구간들입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온 구간이다. 자, 일단 17일에 불수급 포착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횡보를 하죠.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한다. 사실 이런 구간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횡보를 하더니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횡보 이후에 짧은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자, 그리고 박스권 만들면서 일정 구간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얘는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와준다. 요게 이제 불수급 포착기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앞에 이만큼 수급이 들어온 수급들이 오늘 또 강한 수급과 함께 동반돼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겠지만 앞전에 있던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일정 구간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준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전고점, 그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간이라고 하면 한 45,000원 구간이 되겠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정 구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또는 캔들이 좀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전략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다음 눌림목은 어딘지, 다음 눌림목 구간은 얼마에 우리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다 혹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포착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던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다시 한번 재건 섹터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뭐 대장주로 대동기업, 그 다음에 뭐 전진건설, 로봇, 현대에버다임 이런 재건과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해줬는데 앞서서 이제 작년에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간 종목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포착된 이후에 그 당일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시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는 의견 그리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다가 지금 11월 그리고 12월, 1월 들어서 추세가 바뀌었죠. 추세가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던 캔들이 저점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높아지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V자 변곡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막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역배열에서 이제 막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해 놓는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높이는 저점을 또 높이고 고점도 높여지는 그런 이제 추세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시면 상승 나왔죠.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높이면서 추세를 이제 상향으로 틀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깊은 조정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5일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5일선에서 계속 꼬리가 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 시세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분봉상에서도 불수급 포착기 포착된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그리고 시세를 또 만들어내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이런 자리, 횡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 그 다음 고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 함께 대동이라는 종목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이외에 나도 이제 좀 새로운 종목,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실시간으로 통신망 안에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 그 다음 우리가 시장일 열리는 그 거래일에 계속해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잡아내서 골드라인을 형성해내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인데요. 사실 그 이후에 하루 대표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온 수급이 잘 지켜지는지 또 주가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걸 캐치해내는 역할을 하루 대표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하루 대표님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리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찾아냈다고 한들 그 수급이 다 나가버려서 주가가 밑으로 꽂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별이 돼서 하루 대표님의 안목까지 거친 종목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물론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하지만요. 우리 하루 대표님 일주일에 2번밖에 출연을 안 하시죠. 주식시장은 5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하셔야지만 대표님이 선별을 해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팍스통신망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이 끝날 때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종목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에이, 이거는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실 수 있게 오늘의 포착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설명을 먼저 개괄적으로 들어보고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을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계셔야겠죠.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으시다가 하루 대표님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쪽에서 이 아이가 포착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포착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조선 관련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도 날아오를 종목이 많이 남아 있는 걸까요? 일단 조선 종목들 지금 이제 굵직한 종목들은 네. 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지만 뭐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해외에 있는 이제 뭐 글로벌 애널리스트들도 한국의 조선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수급 포착 종목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대치가 높잖아요. 조금 더 단기 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2의 이수페타시스, 뭐 제주반도체 될 수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랑은 조금 차트 모양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종목들은 이제 저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캐치했다가 네.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가는 말이 또 더 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적토마처럼. 그렇죠. 이제 또 두 가지의 이제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는 말 스타일. 앞에 있었던 유스페타시스랑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은큼하게, 심하게 은큼한. 이제 좀 캐치해놨다가 네. 이렇게 딱 닦아채는 그런 이제 사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포착된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우리가 줍줍해놓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워낙 섹터 안에서 또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하위단에 있는 기자재, 조선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착 종목은 미국의 군함 그리고 MRO 관련해서 최대 수혜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조선에 협력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한 내용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요 종목도 역시나 그 하위단에 있는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특히나 그 안에서는 엔진을 특히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제 뭐 재료나 이런 끼 같은 것들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의 힌트는 요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자면 제가 보통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서 역배열 차트라고 하는 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변곡을 만들고 이렇게 턴해가는 이런 변곡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이제 공략을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앞에 차트가 잘려서 그렇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딱 완성돼서 만들어져 있는 완연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요 조선 관련 종목들을 쫓아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양봉이 뜨면서 딱 신고가를 찍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 지금 그러고 나서 한 1, 2주 가량의 조정 구간이 왔어요. 조정 구간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고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자리지만 좀 하위단까지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요 안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드는 그 구간을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분봉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지속해서 골드라인을 만들어내면서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와요.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 물량들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요 종목도 역시나 한 번 조정을 받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조정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 거래일 연속 비벼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매수세들이 좀 들어와 주는 것들을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요 밴드 안에서 요 매수 밴드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힌트를 좀 많이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요 종목이 얼마나 갈까, 어디가 저항대일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궁금증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날 보너스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제주반도체 30%, 그 다음에 오늘 이수페타시스 30%,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셨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너무 아쉽지 않으십니까?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눈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같이 함께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설날 지나고 들어오면은 늦습니다. 지금 오늘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이 나갈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침만 흘리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날 보너스 같은 이 종목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날 지나고 와서 라이브 듣고 싶다 하셔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11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매 방송에서 나오실 때마다 상승한 공략주들을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니 나는 저 종목들을 왜 놓쳤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개되는 종목을 놓치시면 그 다음 방송에서 이 아쉬움이 2배, 3배, 1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 안에서 또 가져오셨죠. MRO와 관련돼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선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이런 장세에 가장 잘 들어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차트로만 잠깐 보여드리고 있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초, 2초, 1초. 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지만 어떤 종목일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요. 여기에서 지금 공개된 가격 전략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가격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후에 달라질 수도 있는 실시간 대응 전략이겠죠. 결국에는 통신망 안에서 꾸준히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 가셔야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도 찬찬히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뭐 가는 놈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는 놈 중에서도 가는 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면 완벽하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고공행진 전에 뭔가의 눌림목이 나온 걸까요?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갭을 띄운 부분을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다면 사실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네. 수직 낙하를 할 것 같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를 무서워합니다. 맞아요. 오르기 시작한 저 부분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렇거든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손절가는 제 눈에 보이는 손절가 굉장히 저 안에서 그렇게 아래까지 내려갈 수 없거든요. 생각보다 타이트한가요?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음.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시각이 또 차이가 있겠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략을 해놔야 될지, 그리고 손절가는 어디를 잡아야 될지가 또 가장 또 궁금하실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설날 보너스 종목으로 준비한 만큼 제가 또 오늘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유가 됐고요. 공유 받으신 분들은 요 종목이구나. 근데 요 종목 나도 관심이 있었는데 오르는 것만 보고 침만 한탕 흘렸는데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종목 선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종목도 굉장히 값진 선물이지만 그 다음 종목도 값진 선물이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나면 이제 기나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딱 열렸을 때 내가 공략한 종목이 바로 힘있게 올라간다?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겠죠.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방금 전에 한 종목, 불수급 포착 종목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는 나머지 한 종목이 남아있죠. 밀착 종목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로봇과 관련해서도 정말 꾸준히 마르고 닳도록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로봇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당연히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다면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증이 조금 생깁니다. 이 모터나 감속기 같은 특정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 사업성 이런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골고루 봐야겠죠. 다 봐야 되나요? 네, 다각도로? 골고루 봐야 되는데 이제 로봇도 그냥 로봇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로봇 안에서도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죠. LG 전자에서 만드는 로봇도 있을 것이고 네.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사들도 있을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이제 재료가 나올 때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안에서도 HBM 나눠지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나눠지고 유리기판 나눠지듯이. 근데 이 로봇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감속기 혹은 부품 모터 종목만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골고루 시장을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섹터 순환매에 돌아가는 정확한 타이밍이 또 중요하겠죠. 역시 타이밍이군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그 타이밍에 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과 관련된 재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봇 섹터가 2025년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로서의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냐? 워낙 2024년, 2023년 쭉 빠져왔기 때문에 1년 반 넘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순환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뭐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생산 원가가 빠르게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인당 1 로봇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당겨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감속기나 모터 이런 부품들, 핵심 구동 부품들도 급속해서 발전을 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매출, 공급 확산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만들어지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대장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자면 사실 이제 2023년도부터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오다가 이제 뭐 실적이 안 나왔어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성장주고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물에 부딪혀서 지속적으로 삼봉을 만들었어요. 봉 3개를 만들고 쭉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 역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그 하락 추세를 꺾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후발주들이 같이 따라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 종목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먹을 구간이 많은 종목을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제가 포착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너스, 설날 보너스 종목.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개발하는 업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주, 모터 관련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섹터 순환매 안에서 그 테마에 또 해당되는 종목들이 순서대로 이제 좀 움직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종목은 감속기를 특징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지금 현재 대장주로 부각받고 있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력이 되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쭉 우하향을 하고 역배열에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거래량이 또 동반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7,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하단보다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는 자리이고 이 로봇 섹터들은 우리가 2025년 상반기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인 만큼 이 종목이 또 가지고 있는 재료를 봤을 때 충분히 그 다음 상당 고점, 전고점까지는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와 주는 거 골드라인 떠주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다만 뭐 충분히 이 하단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놓는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 좋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도 역시 로봇 섹터 안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난 조금 더 가볍고 테마주적인 부분들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로봇 관련, 감속기 관련 종목 한 종목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얻어가시는 방법은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두 종목 앞에 설명드렸던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마지막 로봇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시장을 같이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었던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속기를 개발하는 업체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대장주가 움직여준다면 낙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밀착 종목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게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세가 나오는 걸 여러분의 계좌 안에 담아 두시고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또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